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에 이혼 도장을 찍은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이 참고 힘들기도 했는데 이혼이 됐을 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속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마음고생 많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왠지 모를 서러운 기분도 들고 또 한편으론 이제 다 끝났다. 앞으론 나만 보고 살 거다 라는 후련함도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반절은 남편이란 사람과 함께 했는데 이제 혼자가 됐다는 게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저희 시어머니 때문일 겁니다. 못된 시어머니의 전형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며느리가 무슨 자기 종이나 아랫사람도 아니건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돈도 정말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 막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시간이 갈수록 무뎌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행동과 생각을 도무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습니다. 조용조용한 데다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 성격이 무슨 부처라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화를 낼 때조차도 화를 잘 못 냈던 것 같기도 해요. 싸우는 것도 싫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어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참고 넘어갈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만만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나 봅니다. 결혼 초장부터 저한테 막말하고 저희 친정 무시하고 그러셨거든요. 애초부터 제가 만만하게 안 보였으면 어머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머님의 막말과 행동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상처받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내가 결혼 잘못했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나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도 되었지만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것뿐이지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 길들이기 하려고 그러신 건지 정말 막말도 심했는데 그때 뒤집어 엎고 이혼할 거다 세게 나갔어야 했는데요. 모든 것은 다 타이밍이라고 초반에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고 그러게 기죽어서 눈치 보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0년까지는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낳았을 때 3개월 빼고 내내 일을 했었죠. 전세 빼고 집 좀 사볼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건데 겨우겨우 돈을 모아두면 시어머니는 온갖 앓는 소리와 구실로 돈을 뺏어갑니다. 시어머니가 나 죽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돈 타령하시고 남편까지 엄마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결국 모은 돈 어머님한테 드리고 또 드리고 그렇게 뺏긴 돈도 여러 번이었어요. 어머님이 갖고 가신 돈이 아들만의 돈도 아니고 제 돈이기도 했는데 곧 죽어도 아들한테만 고맙다고 하고 저한테는 쌍심지를 키면서 시비를 거셨죠. 그맘때 저 퇴근하고 오면 저희 집에 말도 안 하고 들어와서 계신 적이 많습니다. 애 봐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오면 너는 여자가 살림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네가 나가서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소홀히 하냐며 잔소리를 하셨죠. 똑같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와도 자기 아들은 힘들게 밖에서 일한다고 안쓰럽고 불쌍하다 그러고 며느리는 밖에서 일한답시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지역할 못하는 게을러 터진 년이 되는 게 저희 어머님 생각이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남편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은 저는 죽일 년이 되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그까짓 감기 걸렸다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제사나 명절에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이건 어쩌네 저건 어쩌네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냐며 하나부터 10까지 토달고 뭐라고 하시고 어머님한테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돈 몇 푼 주고 뭐 좀 사준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말은 들어봤죠. 저한테 그러는 건 그나마 참겠는데 저희 친정, 저희 엄마 무시할 때마다 저는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중졸이시고 예전에 사고가 있으셔서 얼굴 한쪽에 화상 자국이 있으세요. 어머님은 그걸로도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외갓집 갔다 왔다고 하면 자꾸 외갓집 가지 말라고, 외할머니가 일자 무식인데 그 집에서 뭘 배울 게 있겠느냐는 소리도 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병원에 엄마가 와 계셨고 어머님도 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한다는 말이 너네 엄마는 얼굴에 그 화상 자국 어떻게 수술 안 된다니? 그러고 어떻게 다녀? 그냥 보기 영 그렇더만. 떡집에 오는 손님들도 뭐라고 안 해? 그렇게 말하신 적도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화상 자국을 뭘 어쩌라는 건지 저렇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는데도 저는 뭐 했느냐고요. 바보 등신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지금의 생각 같아선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몽땅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런 것도 성격 나름인지 저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화도 나고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하실 땐 피가 거꾸로 솟는데도 어머님 앞에만 서면 자꾸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집에 와서는 너무 분해서 몇 날 며칠 잠이 안 올 지경이고요. 너무 오랫동안 무시를 당해와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 놈이 더 나쁜 놈입니다. 어머님이 저런 말 하셔도 그냥 모른 척 반가네요. 제가 어머님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한테 따지면 제 앞에서는 미안하다. 엄마가 좀 예의가 없다. 원래 저러니 그냥 그러려니 해라.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한 소리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놓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른 척해요. 남의 일인 것처럼요. 심지어 결혼 초창기에는 그나마 남편이라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열낼 때도 있었습니다.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엄마한테 직접 말해. 그만 좀 하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왜 못해? 입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직접 못할 말을 왜 자꾸 나한테 하라는 거야. 이건 엄마랑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시어머니 보고 당신 엄마라니. 어머님이 나나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는 건 괜찮고 내가 당신 엄마라고 하는 건 기분 나빠? 어머님은 여지껏 사부인이나 사돈이라고 표현한 적도 없어. 늘 니네 엄마, 니네 엄마. 그럴 땐 가만히 있고 내가 당신 엄마라고 한 건 기분 나빠? 아이씨, 너 내 앞에선 잘만 따지네. 그래,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말하라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나서서 따지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매사 저런 태도였으면 저도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관련된 것만 아니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 건 아니지만 딱히 싸울 일도 없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서로 싸우게 됐죠. 저는 어머님의 막말에 상처를 받고 남편은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볼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혼하지 뭐하러 참고 살았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혼이라는 게 막상 내일이 되면 쉬운 일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뭔가 확실하게 해볼 강단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렸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지난 뒤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사무직이라 재취업이 힘들었고 그때부턴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집안에서 제 경제력이 없어지니 더더욱 이혼은 어려워지더라고요. 남편하고의 사이는 평범한 편이었고 어머님하고의 갈등만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혼까지 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후에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일단 따라와봐. 저는 어딘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따라갔는데요.
그곳은 한 사무실이었고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창업 사업 설명회였는데 남편이 그곳에 저를 데려간 것이었죠. 유행하는 아이템이고 사업 성장과 수익에 대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더라고요. 갑자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사업 설명회라니 저는 좀 황당했는데 남편은 이미 그전에도 몇 번 들으러 온 건지 그 사무실 사람들이랑 친한 것 마냥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하니 남편은 자기가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느냐고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희망퇴직을 하고 창업을 해보고 싶다더군요. 평생 회사 생활만 해온 사람이고 창업은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었죠. 저는 창업이 장난도 아니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무슨 창업이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부러 저도 혹하라고 사업 설명회도 간 것 같지만 솔직히 제가 듣기엔 아이템도 별로였어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유행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한데 반짝할 것 같고 길게 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뭐에 씌이기라도 한 양 이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자기는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는 겁니다. 돈방석에 앉을 것처럼 말하더군요. 사실 그전에도 한 번씩 막연하게 나중에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긴 했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퇴직 후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정년 퇴직까진 회사를 다녔으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회사도 사정이 별로 안 좋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퇴직 압박도 꽤 있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창업 아이템을 발견했다면서 이건 운명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안 내켜서 말리기도 했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확고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의 대화 끝에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전에 모아둔 돈은 생활비를 받아 쓰시는 어머님에게도 많이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따로 일을 안 하시다 보니 어머님 생활비도 드려야 했고 또 소비가 적지 않은 편이라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저는 퇴직 후 10년 정도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으로 두 집 살림의 생활비가 나간 것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모아둔 돈은 다 야금야금 깎았었고 남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집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했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닐까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저희 엄마가 대출 받지 말라고 돈을 좀 보태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저랑 언니한테 재산 물려줄 건데 그걸 좀 미리 준다 생각하고 주신다는 거였죠. 저는 굳이 엄마한테까지 손을 벌리고 싶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잘 됐다며 엄청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저희 엄마한테 그다지 잘하지도 않는 사이면서 돈 주신다고 하니 장모님 최고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엄마에게 더 죄송했죠. 결혼 생활 동안 엄마 속상하시게 만든 일이 많았는데 결국 손까지 벌리는구나 싶어서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엄마도 자식들을 위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세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아빠가 간경화로 사망을 하셨고 그 뒤로 아빠랑 같이 운영하시던 떡집을 엄마가 혼자서 운영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그 돈으로 언니랑 저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다 해주셨어요. 엄마 본인한테는 돈을 잘 안 쓰셨는데 저랑 언니 필요한 건 가장 좋은 걸로 해주시고 싶다던 분이셨죠. 어쨌든 알뜰살뜰 돈을 잘 모아두셨고 가게와 작은 상가도 있으셔서 형편은 괜찮은 편이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는 나중에 물려줄 바에야 지금 자식들이 돈 필요할 때 도움 주는 게 낫지 않겠냐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한 거였죠. 그렇게 남편의 창업은 초기 비용은 본인 퇴직금으로 하고 더 필요한 자금은 저희 엄마한테 받는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 뒤에 정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언니였는데
받자마자 꺽꺽거리며 울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장난칠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요. 언니는 너무 울어서 통화가 불가능했고 언니 옆에 있는 형부가 전화를 받아서 엄마가 계신 병원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진짠가? 혹시 꿈인가?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하지만 병원에 가서 싸늘하게 누워 계신 엄마를 보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 언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사인은 산에서 실족사를 하신 거였습니다. 산 가시는 걸 좋아하시긴 했는데 그날은 비가 왔는데도 왜 산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긴 했어요. 땀 흘리면서 올라가서 산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으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좋다고 하셨죠. 아빠 살아 계셨을 땐 두 분이서 같이 다니신 적도 많았고요. 취미생활도 별로 없던 엄마가 떡집 일 말고 유일하게 하시는 거였죠. 저랑 언니도 한 번씩 따라갔었고요. 엄마가 주로 올라가는 산은 경사가 꽤 있긴 해도 자주 가시는 곳이라서 훤히 잘 아실 텐데 비 오는 날 산에 가셨다가 실족을 하셨고 결국 사망하시게 되신 거였죠. 저는 바로 전날까지도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갓김치를 담아두었다고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둘째 학원 상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일 모레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엄마의 마지막 통화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가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와 언니는 믿기지 않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되면 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셔서 마음의 준비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니 그 충격과 슬픔이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무슨 정신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엄마의 장례 절차가 다 끝이 나고 저는 엄마 혼자 사시던 집으로 가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도 당신의 죽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테니 집안도 좀 어수선하게 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설거지거리도 좀 남아 있었고요. 엄마의 생활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보는데 더 먹먹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았거든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르고 까무러칠 만큼 울기도 했는데도 그럼에도 뭔가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혼자 있으니 그제 엄마가 정말 안 오시나 보다 눈물만 또 났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엄마한테 한탄도 많이 했어요. 엄마 생각하면 그런 철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속을 다 끄집어내서 털어놓을 사람은 이 세상의 엄마뿐이었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 무조건적인 제 편은 저희 엄마뿐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돌이켜보니 사무치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엄마한테 속 털어놓고 가면 후련했지만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얼마나 내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나이만 들었지 내가 참 철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후회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또 냉장고에 드시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고 저 주려고 해놨다는 갓김치도 반찬통에 빼곡히 담겨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또 무너져서 오열했죠. 그날 왔어야 했는데 학원 상담이고 뭐고 와서 엄마 살아생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봤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가슴치며 후회해도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엄마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엄마도 속상하시다고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저를 너무 걱정했습니다. 제가 잘 먹지도 않고 살이 쭉쭉 빠지고 엄마 생각 때문에 툭하면 울기만 하니까요. 저는 힘들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 생각해서라도 그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했죠.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알면 돌아가신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씩씩하게 살자고 마음을 몇 번이고 다잡았죠. 그리고 언니와 저는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있던 돈과 엄마 집, 그리고 이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넘기셨던 땅과 할머니 집, 그리고 엄마 가게와 건물, 보험까지. 상속 절차를 밟는 것도 정말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죽음값으로 받는 돈이다 생각하니 돈이 돈으로 안 보이고 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상속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였어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너 이제는 좀 괜찮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어머님이 웬일이지 싶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 같으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놀랄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니 설마 걱정돼서 전화하신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역시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상속 정리 다 됐지? 그래서 너 얼마나 챙겼니? 많이 좀 챙겼니? 너네 집에 너 하나였으면 그 돈 다 너랑 서영애비 건데 너네 언니 있어서 반밖에 못 챙겼겠네. 아예 반반 챙겼니? 언니랍시고 너네 언니 더 주고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례하고 경우 없는 사람이란 건 너무 잘 알았지만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충격에 세연하지 못하는 저에게 저렇게까지 말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귀 먹었니? 너네 엄마 죽었으니 재산 상속 받았을 거잖아. 서영애비 말로는 뭐 상속 절차인가 그거 받았다는 것 같던데. 그래서 얼마 챙겼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간을 참고 삭히고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누르고 눌렀던 뭔가가 머릿속에서 뚝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하셨냐고요? 미치셨어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어머님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느냐고? 네, 다시 말해드려요? 미치셨냐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데 그런 제 앞에서 뭐가 어째요? 어머님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길 바라기라도 하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할 말 못할 말 분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요, 그냥 무식한 것도 아니고 못돼 처먹은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자식들 생각해서 꾸역꾸역 참고 있는데 어머님이 뭔데 그따위로 말해요? 뭐 맡겨놨어요? 그만큼 돈 들고 갔으면 됐지. 우리 엄마한테 뭐라도 맡겨놨냐고요. 제 속이 어떤 심정인데 누구 속 뒤집어 놓으려고 그딴 소리 하시는 거냐고요. 하고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충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흥분하고 눈이 돌아서 말도 막 더듬고 악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 후로도 계속 악지르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게 한 번에 다 폭발하기라도 한 것 같았죠. 그 순간 방에 있던 남편이 달려 나와서는 제 폰을 뺏었고 그때까지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시모가 제 눈앞에 있었다면 어른이고 뭐고 죽기 살기로 머리채 잡았을지도 몰라요. 남편 놈 다급하게 어머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꼭지가 돌아서 들리지도 않고 계속 악지르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은 전화 끊고 나서 저보고 진정 좀 하라고 왜 이러느냐고 붙잡는데 저는 남편 놈 꼴도 보기 싫어서 확 밀쳐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 걸어 잠궜습니다. 침대에 엎어져서 우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울면서 입으로는 계속 시모에 대한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귀신 들린 것 마냥 악다구니를 쓰며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희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못나 빠져서 돌아가셨는데도 저런 막말을 들으셔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났고 만만하고 한심했구나. 이러라고 키워주시고 결혼까지 시킨 게 아닐 텐데 사무치게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은 얘기 좀 하자며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저한테 진정 좀 하라고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느냐고 하는 겁니다. 너네 엄마가 뭐라고 했냐고? 엄마 죽어서 돈 받아 챙겼느냐? 너네 언니 없었으면 네가 다 챙겼을 거라고. 얼마 받았느냐 그러더라. 너네 엄마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제 말에 남편도 눈을 감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어디 한번 또 나보고 참고 넘어가라 해보지.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냐. 그냥 당신이 참아라. 또 그렇게 말해보라고. 엄마가 잘못하셨어. 잘못하셨는데 당신도 진정 좀 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내가 그따위 소리 듣고도 차분하게 행동해야 돼? 내가 왜? 엄마가 100번 잘못한 거 맞는데 당신도 지금 너무 흥분해 있다 그 말이지. 일단 이성을 찾고. 이성을 찾긴 뭘 찾아. 그딴 소리는 이성이랄 게 없는 너네 엄마한테나 가서 전해. 그리고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이혼해. 이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자고. 나 너네 엄마 막말하는 거 20년 동안 참았어. 너한테 시집와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살았다고. 근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까지 저 따위로 말하는 거 더는 못 참아. 나가서 너네 엄마한테 가서 전해. 너 이혼할 거라고. 너네 엄마 때문에 너 이혼당하는 거라고 똑똑히 전해. 그리고 저는 남편도 방 밖으로 떠밀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시모의 막말을 참고 견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진작에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뭔데 그딴 소리 하느냐고 화냈어야 했는데 왜 내가 그동안 참았을까? 왜 꾸역꾸역 참고 못 들은 척 했을까 싶었죠. 제가 진작에 뒤집어 엎고 이혼이든 인연을 끊든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일을 저희 언니에게도 전했고 저희 언니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요. 언니는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했고 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애들도 웬만치 컸고 나도 이제 제정신이 든다. 내가 뭐하러 그 개념 없는 시모랑 무책임한 남편을 꾸역꾸역 참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빠르게 마음 정리를 끝냈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흥분해서 난리치지 않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제 뜻을 전했어요. 이혼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아, 여보. 이건 아니지. 그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근데 당신도 잘 알잖아, 엄마 성격. 아무 생각 없이 막말하시고 그거 당신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타고난 성격이 저래.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저라면 잘못한 게 없어져? 다른 사람들은 다 참아줘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래도 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왜 2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막말들을 참았는지 모르겠어. 뒤집어도 12번을 더 뒤집었어야 할 그 말들을 내가 왜 참았을까? 진짜 등신 같았네.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더 할 얘기 없고 협의 이혼하자.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내 잘못도 있어. 내가 진작에 엄마 말리고 차단을 했어야 했는데 내 역할 못한 게 맞아.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여태까진 나한테 참으라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다 필요 없어. 여보, 우리 애들 생각하자. 서영이랑 준호 곧 대학 들어가야 되고 한참 바쁘고 예민할 텐데 부모 이혼하면 걔네들 마음이 어떻겠어.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 걱정했다고? 내가 아빠인데 그런 걱정을 안 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걱정하는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러자 남편은 뭔가 생각하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랑 아예 인연을 끊자. 당신 더 이상 우리 엄마 안 봐도 돼. 영원히. 그러는 겁니다. 저는 골치 아프게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그냥 이혼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정말 확고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앞으로 영원히 엄마 안 봐도 된다고, 절대 볼 일도 없고 연락 오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요. 남편은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도 좀 놀라긴 했습니다. 평소에는 저한테만 자기 엄마를 이해해주라는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기 엄마를 선택할 사람이지 저를 선택할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진짜 이혼 얘기가 오가니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어머님이랑 인연 끊어도 되니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사정하는 겁니다. 어머님의 그 막말을 들었을 땐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하겠다 결심했는데 앞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어머님 때문인데 어머님만 제 인생에서 나가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막말과 상처는 그대로고 남편도 이제 와서 이혼하기 싫어서 저러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든 나는 이혼할 거라고 했죠. 그 후로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제발 이혼만은 말자며 매달렸습니다. 자식 생각하라고 하면서요. 저라고 이혼 생각하는데 자식이 안 걸렸겠나요? 가장 걸리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니 저도 점차 마음이 약해지긴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저희 딸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랑 어머님이랑 대판 싸운 이후에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저는 어머님 전화는 모조리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딸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바꾸라고 하신 거죠. 딸은 할머니라고 전화를 건넸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받자마자 야, 네가 제정신이야?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그 생난리를 쳤으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너네 엄마 죽은 게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따위 지랄이야, 지랄이. 하면서 쏟아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죠. 제가 정신이 아무리 나가도 어머님만 할까요?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그따위 소리에 대는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나갔죠. 뭐? 니네 엄마 죽었는데 상속 받았느냐? 너네 언니만 아니었으면 네가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게 할 소리세요? 내가 틀린 소리 했냐? 니네 엄마 죽은 거 맞고 돈 받았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세상 천지에 누가 돌아가셨다는데 돈 얘기부터 하는 인간이 어딨답니까? 그리고 설령 돈을 받았다는들 그게 어머님하고 뭔 상관인데요? 네가 받은 돈이면 내 아들 돈이기도 하니까.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 이혼해요. 어머님 그 막말 때문에 저 이혼할 거거든요. 못 들으셨나 봐요? 뭐? 이혼? 누구 맘대로 내 아들을 이혼남 만들어? 네가 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쫓아와서 폰을 뺏었습니다. 언제 집에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 달려와서 폰을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엄마 전데요. 엄마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왜 이러시냐고요? 하면서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늘 그렇듯 회피만 할 줄 알았는데 그날은 얼굴까지 벌개져서 자기 엄마한테 따지고 드는 거였죠. 엄마 때문에 나 이혼하게 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정말 돌아버리게 됐다고. 장모님 돌아가셨으면 많이 힘드냐, 마음은 좀 추슬렸냐 그러는 게 정상이지. 아들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니 어머님도 막 악을 지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예, 저는 차라리 엄마랑 인연 끊을게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 못합니다. 이 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제 가족이에요. 엄마 때문에 이혼 못해요.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저희 더 이상 가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안 할 겁니다. 다 엄마가 자초하신 거니까 원망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좀 놀랐죠. 그냥 제 앞에서 말만 어머님과 인연 끊겠다 어쩐다 한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했죠.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집 근처 맥주집에 갔고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에겐 엄마보다 저와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며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 혼자 마음을 많이 삭혔을 텐데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반성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이 막말하셔도 저도 예전처럼 더 이상 참을 생각 없고 또 남편도 완전한 제 편이다 보니 굳이 이혼까진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졌거든요. 어머님 때문에 이혼 생각한 건데 어머님만 없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닌가라고요. 그날 남편과 저는 속 깊은 대화를 몇 시간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일단 보류할게. 정말? 나 당신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텨서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 상담도 해놨거든. 여차하면 이혼 소송이라도 하려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보니 나도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어. 여보, 영미야, 너무 고맙다.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 어머님하고 인연 끝내겠다는 거. 당신은 자식이니까 당신까지 어머님하고 만나는 것까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나는 앞으로 영원히 어머님 보는 일 없을 거야. 설령 어머님 돌아가신다고 해도 나는 그 장례식장에도 안 갈 거야.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안 받을 거고 우리 애들도 더 이상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생각 없어. 당신 어머님은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면 이혼은 보류할게. 제 말에 남편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다시는 엄마 보는 일 없게 할게. 고마워. 그래도 마음 바꿔줘서.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의 문턱 앞에서 다시 발을 돌렸습니다. 그래, 다시는 어머님 보는 일 없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거나하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이틀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남편이랑 딸이랑 마트를 갔다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 간다고 없었고요. 지하 주차장에 차댈 곳이 없어서 남편은 주차할 곳을 찾고 올라가겠다고 해서 저와 딸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문 앞에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제가 놀랄 틈도 없이 어머님이 달려오더니 제 머리채부터 잡으시는 겁니다. 저도 갑자기 머리채 뜯겨서 악을 지르고 저희 딸도 할머니 그만하시라며 어머님을 말리려는데 어머님이 저희 딸까지 무지막지하게 확 밀어버렸어요. 저희 딸은 난간에 부딪히고 하마터면 계단 밑으로 굴을 뻔했죠. 복도에서 생 난리가 나니 옆집에서도 부부가 나왔고 놀라서 어머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집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미친 사람 마냥 악을 질러대며 소리를 지르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먹이 앞에 둔 맹수 마냥 그러는데 무서우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미치셨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굴어?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인연을 끝내만데 소리를 하게 만들어? 네가 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남편이 내려서는 기함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통곡을 하셨어요. 춘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인연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뭐라고 짓거렸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고?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내가 왜 나가? 문 열어라. 집으로 들어갈 테니. 그래서 저도 그랬죠.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뭐라고? 인연이 무릎 꿇고 빌어도 뭐할 판에? 미치셨어요? 저 이렇게 맞는 것도 못 참아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한테 그 어떤 것도 안 참아요. 당신이 이 자리에서 똑바로 말해. 제 말에 남편도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일단 집 말고 나가서 저랑 얘기하세요. 야! 여기서 왜 행패를 부리시냐고요. 일단 저랑 나가서 얘기하세요. 제가 다 얘기할게요. 네? 하면서 남편은 어머님을 겨우겨우 당겨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삿대질하고 저를 욕하셨죠. 저는 머리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옆집 사람들도 괜찮으냐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소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분들은 시어머니 분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폭행하는 거 직접 다 봤다고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우는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딸도 제 꼴을 보고 할머니 너무한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갑자기 머리채까지 뜯긴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딸도 머리를 다친 겁니다. 피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딸도 난간에 부딪혀서 머리 뒤통수에서 피가 묻어난 거죠. 저는 너무 놀랐고 일단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둘러보니 어머님과 남편이 놀이터 벤치 쪽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병원을 가야 되니 남편에게 차키 달라고 하려고 딸한테는 있으라 하고 놀이터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어머님 근처에 다가갔을 때 제가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때 나한테 한 말들이 네 진심은 아니라 그거지? 아, 당연하죠. 영미 쟤네 엄마가 남겨놓은 유산이 그렇게 많아? 많죠, 당연히. 그 집에 상가 건물에 가게 따로 보험금까지 있고. 엄마, 나 회사 두고 사업 준비한다는 거 알죠? 알지. 지금 내 퇴직금으로 계약금은 줬고 나머지 돈은 원래 집 담보대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돈을 원래는 장모가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장모가 죽어버린 거야. 그렇다 보니 서영 엄마가 유산 받은 거 그걸로 내 사업자금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엄마 때문에 이혼하네 마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 이혼은 말자고 겨우 설득해놨는데 엄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시냐고요.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요? 네가 그럼 자초지종을 말해줬어야지. 다짜고짜 부모 자식 인연 끊자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죠. 엄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내가 엄마랑 어떻게 인연을 끊어.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러면 영미 쟤는? 일단 돈 받아야 되니까 당분간은 잘 맞춰줘야지. 그리고 최대한 받을 거 있으면 내 쪽으로 다 땡겨서 받을 거야. 이게 유산 상속은 재산 분할에도 안 들어가서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그 돈을 갖고 올 수가 없단 말이야. 지가 자진해서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서영 엄마한테 바짝 기고 있다니까. 저 망할년이 돈 좀 생겼다고 유세네 아주. 지네 엄마 목숨값을 아주 놓아놨어. 그럼 나는 며느리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지내라 그 말이냐? 일단 나는 돈 필요하니까 최대한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엄마 보고 살자고 할게. 그때 돼서 만약에 뭐 이혼이네 마네 하면 나도 못 참아. 그냥 이혼해버리지 뭐. 설설 기는 것도 더럽고 치사해 죽겠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두 주먹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산이고 보험금이고 받을 게 많으니 그거 자기가 다 뽑아먹고 필요 없어지면 약속도 안 지키고 팽하겠다 그거잖아요. 저게 사람 새끼인가요? 그래도 20년 넘게 부부로 살았고 가족으로 살았고 저희 아이들 아빠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요? 철천지 원수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저런다는 건지 지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두 눈으로 보고도 기어코 지네 엄마 역성만 드는 건지 배신감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앞에 우뚝 서니 남편도 기함하더라고요. 여보. 니네 엄마가 서영이 밀어서 서영이 머리에 피가 나. 어? 그래서 차키 달라고 왔는데 니네 엄마랑 네가 하는 얘기 아주 잘 들었다. 그 말에 남편도 당황하고 어머님도 놀라서 누나를 막 굴리더라고요. 여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두신 돈 네가 꿀꺽하고 싶었나 보지. 적당히 나 꼬드기고 달래서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고 이혼 원하면 이혼해준다고. 네가 사람 새끼니? 너나 너네 엄마나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너 이제 와서 보니 너네 엄마랑 되게 닮았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놀라울 정도로 너네 엄마 아들 맞아. 여보. 하면서 저를 잡으려길래 손뿌리 쳤습니다. 더러워. 손 치워.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상담받았던 서영미인데요. 그때 얘기했던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 바로 시작할게요.
자세한 건 월요일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가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엄마가 화를 너무 내셔서 달래주려고 그냥 한 소리야. 진심 아니야. 머리채 잡히고 맞은 건 난데 왜 니네 엄마를 달래? 니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한 해도 뭐 할 판에 달래긴 누굴 달래는데. 아, 그래. 너는 너네 엄마나 실컷 달래주고 살아. 이혼해 줄 테니까 너네 엄마한테 가서 둘이서 살아. 그 말에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죠. 저한테 악지르고 막말만 퍼붓던 시모가 무릎을 꿇는다뇨.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내 말에 상처받았을 줄 몰랐어. 내가 주책이었다. 준식이랑 헤어지지 마라. 애들 생각해서.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났습니다. 완전 생쇼잖아요. 그런데 놀이터에서 나이 든 어른이 무릎 꿇고 비니까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와, 정말 끝까지.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저한테 잘못하셨어요. 아, 예, 사과 받을게요. 제가 갑자기 사과 받는다고 하니 남편 놈과 시모도 놀라더라고요. 사과는 하신다니까 받을게요. 근데 그래도 이혼은 할 겁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어머님 상대로 폭행 고소도 할 거고 위자료 소송도 할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 다방면으로 막말을 하셔서 제가 증거 잘 모아두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모아둔 건데 다 쓸모가 있네요.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면 아들이랑 사이좋게 위자료나 똑바로 내세요. 그러면 어머님 사과가 진심이었구나 할게요. 제 말에 시모가 눈이 돌더니 또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저한테 달려드는데 제가 피하니 혼자 허둥대다가 엄청 웃기게 자빠져서 코피까지 쏟았습니다. 남편 놈은 엄마 하면서 어머님 챙기고요. 아주 효자 납셨더라고요. 이 망할년이 사람을 밀어! 헛소리 작작하세요. 여기 CCTV가 몇 갠데. 사과는 개뿔. 아들 이혼당할 테니 어디 잘 데리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돌아가서 딸과 함께 택시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딸은 두피가 좀 찢어져서 꼬맸고 저도 간 김에 머리채 잡히고 뜯긴 거 다 진단서 끊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곧바로 이혼 소송도 진행하고 남편과 어머님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했어요. 폭행 고소도 하고요. 남편은 또 잘못했다. 엄마 달래려고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다 헛소리 하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얄짤 없다고 이번엔 무조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안 한다고 버텼지만 그 와중에 어머님 성질 못 이기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 퍼부으셨고 그런 것들도 전부 증거로 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자기도 코피가 나서 저를 고소하네 어쩌네 했는데 CCTV로 다 확인이 돼서 고소하면 무고죄 될 줄 알라고 하니 그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협의하자 어쩌자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갔고 결국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 지급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신은 유산도 많이 받았는데 재산 분할까지 받아야겠냐는 개소리도 했지만 제 몫이 반인데 제가 그걸 왜 주고 와야 되나요? 악착같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위자료까지 두둑히 받고 이혼했습니다. 시모가 막말한 증거가 많아서 위자료도 많이 산정되더라고요. 제 완벽한 승소로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게 정말 밑바닥을 보는 일 같더군요. 치열하고 지저분하게 싸우고 겨우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때문에 집 정리해서 제목 받고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유산이나 재산 덕분에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과 오랜 시장 조사 끝에 저희 언니랑 엄마 가게에 샌드위치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잘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다는 소리를 잘 들었거든요. 그냥 소소하게 할 생각으로 언니와 창업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단골도 많이 생기고 나름 꾸준하게 되는 편입니다. 반면 전 남편 근황을 들었는데 이혼 후 시모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재산 분할 본인 몫으로 그 창업을 기어코 시작했다더군요. 초반에는 오픈빨과 홍보빨인지 반짝 잘 됐나 본데 그 아이템 유행이 지나가면서 1년도 채 안 돼서 매출 반토막 났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그 소식 들었는데 장사는 너무 안 되는데 들어간 돈은 많아서 포기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때문에 자기 이혼하고 이꼬라지 됐다고 술 먹고 그렇게 주정을 부린답니다. 시어머니도 이럴 거면 나가서 살라고 하고 둘이서 그렇게 싸워댄대요. 자기 엄마 이해 좀 해주라던 효자는 어디 가고 엄마 원망하고 술만 먹어대는 전남편도 웃기고 자기 아들 어아둥둥하면서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아대던 시모도 자기 아들 보고 집에서 좀 나가라고 하는 걸 들으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한편으론 남편과 이혼 안 했으면 저희 엄마가 저 주신 유산도 남편 창업에 많이 투자했을 텐데 헛돈 쓸 뻔했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혼이 엄마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해준 마지막 선물은 아닐까라고요. 막말하고 못돼 처먹은 시모에 남일인 양 모른 척하고 회피만 하던 전 남편. 엄마 입장에선 둘째 딸이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사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엄마의 유산으로 결국 개념 없고 못된 마누라 뒤통수 칠 생각만 했던 전 남편도 정리했고 저 혼자 너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면서 절대 마냥 참지 않으려고요. 저 혼자 입 다물고 참으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속이 문드러지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요?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하고 제 속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50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야 깨달았네요. 저희 아이들 잘 키우며 남은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볼까 싶네요. 제가 잘 사는 것이 엄마가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늘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먼 훗날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꼭 안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